안녕하세요, 야구놀자입니다. 한화와 네덜란드 경기가 우리 시각 새벽에 열렸죠. 경기 결과는 한화의 4대1 승리로 끝났네요. 이번 시간엔 라인업을 보면서 올 시즌 수베로 감독의 구상에 대해서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은원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1 시즌 톱타자로 나와서 2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정은원은 2022 시즌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출루 능력만큼은 여전하다는 평가죠. 터크먼 1번, 정은원이 2번으로 자주 나왔던 22 시즌이었지만 정은원만큼 출루를 잘하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 1번 정은원은 상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루수로 출장했고요. 1안타 포함 1볼넷까지 기록하면서 멀티 출루를 완성한 아들 정은원은 시즌에도 유사한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문현빈 선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현빈은 상대방 실책으로 출루 후에 2루, 3루를 연이어 훔쳤다고 하는데요. 빠른 야구, 뛰는 야구를 생각한다면 문현빈의 다리가 한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은원은 빨라 보이지만 빠른 선수는 아니죠. 노시환, 오그레디, 최은성, 김인환, 이진영 순으로 이어진 타순에서 발빠른 타자는 없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지난 시즌 팀 최다 도루를 기록했던 하주석도 없는 상황에서 한 룰을 훔쳐낼 수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는 현재는 한화 로스터에서는 노수광 정도밖에는 기대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타격적인 면모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연속 2개의 도루를 기록한 문현빈 선수가 타격 능력까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향후 이글스의 1번 타자는 문현빈이 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넘겨짚어봤습니다. 그럼 1번 문현빈, 2번 정은원의 모습도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단 한 경기만을 보고 일반할 수는 없겠지만 문현빈의 가세가 이글스의 기동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번 타자는 노시환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노시환 선수의 타순에 대해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강한 2번으로 기용하는 추세, 젖지, 프리먼, 트라우트, 페타주가 2번 타순에서 나오기도 하고 미국 야구 트렌드상 가장 강한 타자가 2번에 자리한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해드렸는데요. 많은 팬분들의 투표에서 노시환은 3번 타순에 배치를 바라셨지만 오늘 경기에선 2번 타순에 배치가 되었어요. 본인에게 맞는 자리인지 아닌지는 몇 번을 더 봐야겠지만 일단 실전에서 2번에 배치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강한 2번을 우리 수베로 감독님이 고려는 하고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중에는 본인에게 가장 맞는, 알맞는 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강한 2번은 참으로 매력적으로 여겨지고요. 한 경기 한 경기 쌓이다 보면 한 번이라도 타격 기회가 더 돌아오기 때문에 강한 2번에 대해서는 저는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2경기 더 하게 되는데요. 몇 번 타순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노시환 2번 타순 실험 더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시환이 2번 타순으로 올라오면서 모든 타순이 한 자리 더 올라오는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3번 오그레디, 4번 최은성이 자리를 했죠. 오그레디는 수비 포지션에선 좌익수로 출장을 했어요. 오그레디 일단은 중견수 포지션에서 시험 무대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좌익수로 출장을 한 거예요. 시범 경기와 비슷한 의미의 이번 경기에서 좌익수로 먼저 출장을 했다는 건요, 2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중견수 수비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거나 둘째는 좌익수 수비도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왠지 야구놀자 생각으로는 첫 번째 의미가 클 것 같아서 시즌 들어가기 전 시범 경기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견수 수비 자원인 이원석이 권광민과 같은 자원보다 방망이가 훨씬 나은 것도 아닌데 스프링 캠프에 합류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그레디의 수비 불안을 언급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의 반영이라면 오그레디가 코너 외야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오그레디는 일단은 타석에서도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네요. 4번 자리엔 90억 FA 타자 최은성이 자리를 했습니다. 안타와 결승 득점으로 맹활약했는데요. 수베로 감독의 구상으로는 우익수, 1루, 지명타자까지 최은성을 기용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연습 경기이기도 하고 힘을 빡세게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최은성 선수는 수비 부담 없는 지명타자로 나온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 버치 스미스의 강속구를 가볍게 때려서 담장을 직격했던 최은성은요, 몸이 아주 가벼워 보이죠? 안타와 결승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이글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에서도 똑같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1루엔 김인환 선수가 출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용은 앞으로도 자주 볼 것 같아요. 1루의 잠재적 경쟁자는 김태현, 이성곤 정도가 되겠지만 펀치력이나 수비력이나 김인환 선수를 뛰어넘는 선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최은성 선수 정도만 1루 자리에서 김인환 선수에게 우위를 점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일단 김인환 선수는 볼넷을 골라내면서 대량 득점의 발판을 만들어냈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모두 바라는 그거 있잖아요. 큰 거 한 방 때려내주길 바라겠습니다. 노시환 선수가 2번으로 올라오면서 타순이 쭉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될 경우에 6번 자리부터는 약간은 약화될 수 있지 않냐, 강하게 때려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일단 이명기 선수가 영입되면서 어느 정도 그 걱정을 덜었다고 봤는데요. 1군 캠프가 아닌 2군 캠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아직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6번 자리에는 오른손 타자 이진영이 출장을 했습니다. 주 포지션인 코너 외야인 우익수 자리로 나온 이진영 선수는요, 1개의 안타와 땅볼 타점 1개를 기록을 합니다. 겨우내 진롱에서 수비력도 당금질을 해왔죠. 어려운 공을 따라가서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석에선 이정우 선수와 유사한 타격 자세로 변화를 주면서 기다렸다 치는 자세로의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죠. 수비 안정감과 공격에서의 정확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이진영은 오른손 타자로서, 거포로서 1군에서 많은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좌투수를 상대하는 상황이라면 이진영, 장훈호 선수의 기용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바가 있었는데요. 시즌 중에도 자기 자리 잘 찾았으면 좋겠네요. 장진혁은 중견수 7번 타순에 위치했는데요. 지난 시즌 군 제대 후에 모습을 다시 선보였지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 오그레디가 중견수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견수비가 가능한 장진혁, 노수광, 이원석 등에게 출장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장진혁이 일단 센터 외야수에 자리를 했습니다. 1타점까지 거뒀고요. 무리 없는 수비를 한 것으로 보이죠. 외야 한 자리는 모든 선수들이 그렇겠지만 이명기 선수 영입 이후에 완전한 경쟁 모드 그 자체로 여겨집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최은성이 지타로 출장했지만 수비로 최은성이 들어오게 되면 한 선수는 무조건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부디 타석에서나 수비에서나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면서 본인 자리들 하나 공고히 만들기를 기원을 합니다. 8번 타순엔 박상원 포수가 자리를 했네요. 최재훈 포수가 주전 포수로 나올 것이 확실하고요. 박상원이 두 번째 포수다, 나는 두 번째 포수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출장으로 보여집니다. 화관에 이성원, 김현우, 김석훈, 이재용 선수 등이 뒤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포수 자리도 굉장히 치열하죠. 누가 두 번째 포수에 자리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스프링캠프 관심사가 되겠네요. 투수들을 무리 없이 리드하면서 1실점을 기록한 박상원 포수가 일단 한 발, 두 발 정도 앞서 나가는 형국입니다. 9번 자리엔 유격수 박정현이 자리했습니다. 유격수 자리엔 수베로 감독의 인터뷰가 많이 나왔었죠. 박정현, 이도윤이 1, 2순위이고 한경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오선진 선수가 인터뷰를 들으면 아쉽겠지만 수베로 감독도 본인 생각을 밀고 나가는 고집이 이만저만한 양반이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시즌을 지나다 보면 체력 과부하가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고요. 베테랑이나 후보 자원의 기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니까 오선진 선수 기용이나 혹시 모를 문현빈 선수까지 기용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타석에서는 큰 타구를 만들어낸 박정현 선수는요,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6회에 교체 투입된 유상빈 선수도요, 볼넷과 함께 2루 도루를 기록하면서 나는 외야수다 외치고 있어요.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적어놓고 보니까 나는 외야수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선수들의 도끼가 여기 한국까지 전달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나가겠다고 노력하는 그 기분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제 투수 파트인데요. 선발 문동주 선수가 구속
156을 기록을 했습니다. 33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최고 구속 156을 찍었는데요. 무실점하면서 시즌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버페이스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겨우내 인스타 사진에 바벨 드는 모습 등 웨이트를 충실히 한 문동주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중에는 정말로 160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투수진 활약 살펴보면요. 한승주 선수만 1실점을 했고요. 남지민, 김재영, 윤대경, 윤산음 모두 본인의 공을 뿌리면서 무실점으로 투구를 마쳤습니다. 아주 고생했어요. 한승주 선수도 실점만 1실점 했을 뿐이지 삼진을 3개 속간했기 때문에 위력적인 투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글스TV에서 하이라이트가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꼭 시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노자였습니다.